자, 기본서 보기 전에요. 짧게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자, 책 제목이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 이 제목입니다. 자, 이 책을 쓴 저자가요, 김범준 저자인데,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면요, 책도 많이 읽고 여러분이 책을 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분의 이력은 특이해요. 이분은요, 오수생입니다. 고시 공부를 오수 했어요, 오수.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30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하고 고시 오수생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뒤늦게 직장 근무를 합니다. 10년 동안 40 될 때까지 직장만 근무했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 공부를 오수했지. 게다가 10년 동안 그냥 직장만 다녔지. 40이 되니까 너무 허한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이분이 40세부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40부터. 이때부터 책을 1000권 독파하고 책을 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책을 총 3000권 정도 읽었대요, 책을. 그러니까 뒤늦게 책을 읽고 책을 써내는데 그동안에 책을 몇 권 썼다? 13권이요. 그러니까 40부터 해도 늦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책을 읽고 책을 10시간씩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3권 쓴 책 중에서 요 제목이 있죠.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요, 10만 부 베스트셀러예요. 기가 막힙니다. 수익이 억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쓴 작가가 초보인데 초보 작가가 처음 써가 이 책을 써서 이 책을 15부 이상 팔려버렸대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책도 사서 읽고 왔거든요. 아, 베스트셀러는 책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 보았지만은 결국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 합격하시면 책도 많이 읽으면서 깊이를 쌓으면서 여러분도 책을 쓰면서 뭔가 세상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섬뜩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애플과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애플과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이 우리의 시간을 공짜로 빼앗아간대요. 와, 섬뜩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시간을 공짜로 빼앗아간대. 겁나는 말이잖아요. 애들, 젊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멍청하게 그냥 앱을, 스마트폰 보는 자체가, 이거는 시간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차라리 책을 보자.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절대 책을 취미로 읽지 말라. 취미 독서하지 말래요. 취미 독서. 취미 독서하지 말고, 단순히 책만 보게 되면 취미 독서거든요. 취미 독서에서 전략 독서. 전략 독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주로 이제 저세술, 자기개발, 약간의 인문서라든지 또는 부동산 실무책도 많잖아요. 그런 식의 전략 독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공부를 하셨으니까 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절대 스마트폰 보는 순간 공짜로 시간을 뺏긴다고 보세요. 겁나는 말이더라고요. 자, 교재 10페이지 봅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1편이죠. 학총론 파트인데요.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나와요. 먼저 제 1절 보시면 부동산 학이 나옵니다. 부동산 학은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15회. 이전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고 최근 시험은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요, 매달마다 수업을 안 합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통상적으로 한 5년, 6년마다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이런 파트를 매달마다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요, 3월, 4월 되면 제가 설명 한 번 딱 드리고 패스합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패스합니다. 패스하시고. 자, 15페이지 보시면 제 2절이죠. 부동산 개념과 분류. 여기서부터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개념 한 문제 보시면 되고요. 분류 한 문제 보시면 되고, 참고로 우리 시험은, 작년 시험은요, 여기서 무려 4문제가 나왔어요. 개념과 분류에서. 자, 그러면 개념과 분류를 보기 전에 한 번 더, 항상 제가 강조했죠. 기출표. 늘 이걸 보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다시 첫 페이지 봅니다. 자, 1장 부동산 학은 출시 빈도가 약하니까 그다지 의미가 없고 구닥다리 문제가 되고요. 자, 2장 보시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첫 번째 까만 세모 부동산 개념 종합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12번, 5회, 10회, 11회 때 2문제, 14회, 15회 초과 시험, 17, 22, 23, 27, 29, 30회. 엄청 나왔잖아요. 종합 문제가.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요. 정착물을 묻는 것이 17회, 25, 작년 3, 3회 때 나왔고요. 다음에 토지의 분류. 분류도 중요하죠. 자, 엄청 많이 나왔죠. 9회, 10회, 11, 14 추가 시험, 21, 22, 24, 25, 27, 28, 29, 30, 31, 30, 33 계속 나왔잖아요. 자, 그것도 모자라서 지목에 따른 분류 7회, 17, 19회. 다음에 필지액지 5번 나왔고 건부정가, 후보지행지 엄청 나왔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이 출제표를 보니까 부동산 개념보다는 분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분류가. 예. 이렇게 보시면서 보게 되면 시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제 1년 동안 강의도 무조건 여기 맞춰서 해요. 중요한 건 확실히 공부하고요. 안 나오면 건너뛰어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하다가 기본서에다가 X 하세요. X 가거든요. 그냥 X하고 보지 마세요. 왜? 시험이 안 나오니까. 버릴 거 버리고 나올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한 문제. 자, 기출 분석에서니까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부동산, 이 부동산을 영어로 real estate라고 표현합니다. real estate. 자, 줄여서요. real estate. 첫 자만 따오게 되면 이렇게 대문자로 RE라고 쓰시면 돼요. 대문자로 RE, real estate. 시간 전략하세요. 앞으로 1년 동안 부동산 안 씁니다. 대신에 뭐 RE. 학자들이 전부 다 약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RE, 부동산 개념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보시면요. 15페이지죠. 부동산 개념은 목차부터 봅니다. 1번 기술적 개념 한 장 넘기세요. 괄호 2번 경제적 개념,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 법률적 개념 3가지입니다. 3번부터 먼저 볼게요. 3번부터. 그래서 목차가 3개죠. 1번. 법률적 개념이 나오고요. 두 번째, 경제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기출표를 보았지만은 부동산 개념은 이 전체를 묻는 종합 문제가 12번 나왔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17페이지 보시면 법률적 개념은 먼저 동그라미 1번 협의의 부동산과 한 장을 넘기니까요. 19페이지 2번 광의의 부동산. 협의와 광의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지금 다 필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의 노트. 별도로 여러분들 제 카페 가시면 강의 노트 오늘 필기할 내용들 전부 다 A4용지로 한 장으로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의 노트 보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가끔씩 빈 네모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단어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의 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는 매주마다 한 장 정도. 그래서 항상 하루 전날 카페에 올려드리니까 미리 출력하시면 돼요. 따로 이제 지문. 오늘 나간 진도만큼
복습에 꼭 필요한 지문도 요 두 가지거든요. 한 장 한 장 준비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하루 전날 편하게 출력 받으시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약간의 단어만 적으시면 필기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적 개념은 협의와 강의 두 가지인데, 자, 교재 보시면요. 먼저 17페이지 협의의 부동산은, 자, 첫 번째 줄 민법상 개념입니다. 민법 밑줄. 계속해서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을 밑줄합니다. 토지 및 정착물 밑줄. 자, 여기까지 옮겨봅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입니다. 자, 민법상 부동산은, 자, 강의 노트는요, 네모가 2개 나와요. 네모 2개. 첫 번째가 토지가 되죠. 다음 네모가 정착물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잘 아시잖아요. 땅이니까 공부할 게 없겠네요. 다만 토지하게 되면 우리 교재는요, 아래 보니까 기역번. 자, 토지하게 되면 A번과 B번이 있죠. A번 보게 되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민법 212조에서는, 자, 첫 줄 밑줄합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죠.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 뒤.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한 필지 땅을 삽니다. 자, 땅을 사게 되면 이 소유권의 범위는요, 하늘 끝까지, 지구 중심까지 내 것이 아니되 말입니다. 어디까지? 정당한 이 범위까지죠. 일정한 범위까지를 말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정당한 이익이 됩니다. 자, 이 정당한 이 범위 내에서 그 상하위까지 미치니까 아주 높은 공간에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이거 내 공간이니까 지나가지 마, 주장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하니까 상식에 말하면 세 가지죠. 먼저 지표 공간, 다음에 공중 공간, 다음에 지하 공간. 자, 세 가지를 가르치면서 줄여서 삼찬 공간이죠. 그래서 삼찬 공간에 정당한 이 범위까지만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B번 보시면 B번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자, 삼찬 공간에 미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광역권의 객체가 되고 있는 밑줄입니다. 미채굴 광물 밑줄. 요거 중요하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칠판 그림 봅니다. 자, 요까지가 소유권 효력이 미치잖아요. 근데 만약 이건 내 공간인데 이만큼 석유가 매장이 되었대요. 석유. 미채굴 광물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하에 있는 미채굴된 광물은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요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토지하게 되면 결국 삼천 공간의 범위에서 특히 지하는요,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정착물 넘어가죠. 정착물. 자, 정착물은 우리 교재를 보시면 니은번 한 줄 밑줄입니다. 정착물은 사회 경제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밑줄 하시고요. 자, 핵심 단어는 계속적으로, 계속적 동그라미, 계속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착물 하게 되면 자, 영어로 픽스처가 되고요.
자, 정착물은 말 그대로 토지에 고정이 된 물건입니다. 토지에 고정이 되었다. 이때 고정이 되었다면 고정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계속적 고정과 다음에는 일시적 고정입니다. 역시 강의 노트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착물은 계속적 고정만을 의미하지 일시적 고정은 정착물이 아니다. 얘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정에 간단한 예를 든다면 임시로 심은 나무 있죠. 가식 중에 수목입니다. 임시로 심은 나무는 일시적이죠. 정착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민법을 공부하시면 민법에서 판례는요. 판잣집. 판잣집도 철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시내로 쇼핑을 갑니다. 시내. 자, 시내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시내에 이렇게 주차장이 나옵니다. 주차장에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뭐가 있죠? 컨테이너 박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창문 열고 주차표를 하나 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바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시적이다. 그래서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착물 하게 되면 반드시 계속적인 고정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개념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보시면 A번과 B번이 나와요. 자, A번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된대요.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A번. 화살표. 독립정착물 적어주고요. B번입니다. 자, B번은 토지 일부로 간주가 된다. 화살표 적어줍니다. 얘가 바로 종속 정착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A번은요. 독립된 물건, 독립 정착물이 되고요. B번은 종속된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일부로 포함시켜버립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양자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공시 O가 되고 공시 X가 됩니다. 공시하게 되면 이제 토지는 등기하잖아요. 건물도 등기하잖아요. 한번 잘 볼까요? 토지 위에 주택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토지는 등기하잖아요. 건물도 등기하잖아요. 이렇게 등기를 하니까 건물은요. 독립된 정착물, 토지와 별개의 물건입니다. 건물이 있죠. 그러면 삥 둘러싼 담장이 있고요. 앞에 대문이 있잖아. 담장과 대문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하니까 토지의 종속 정착물입니다.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고 토지에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하면 뭐가 되지? 독립된 물건.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 일부로 보는 거예요. 종속 정착물입니다. 자, 그래서 자, A번 토지와 독립된 독립정착물은 제목보다 아시겠네요. 자, 건물 등기하잖아요. 자, 수목은요. 기업번, 이업번 있죠. 기업번 보게 되면 임목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잖아. 등기 밑줄. 니은번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명인방법 밑줄. 명인방법도 일종의 공시방법이죠. 이렇게 공시하게 되면 독립된 물건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미분리 과실은요. 명인방법 밑줄. 명인방법도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모두가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방법이 요구가 된다. 농작물은요. 첫 줄 밑줄 아세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경작 재배를 하게 되면 독립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두가 독립물로 취급이 되고요. 다음에 B번,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들은 공시 방법이 필요가 없다고 했죠. 가번 보시면 단어 4개 정도 밑줄합니다. 교량, 돌담,
국어는 또랑이죠. 또는 터널, 여기까지만 밑줄 하시고 이런 것들은 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공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의 종속물이다. 토지에 포함시켜버립니다. 또 나번 보게 되면요. 자, 첫 줄 가운데 문장 있죠. 수목과 다년생 식물 밑줄. 나무나 다년생 식물도 역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종속된 물건. 그래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되시겠죠. 등기를 하면 독립된 정착물, 등기를 하지 않으면 종속된 정착물이다. 구분되시겠죠. A번, B번 보았습니다. 다음에 D급번 보게 되면 정착물의 구분인데요. 정착물의 구분입니다. 정착물의 구분이죠. 그러면 목차가 4개 나옵니다. 자, B번 보시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가번 물건이 부착되어 있는 방법, 나번 물건의 성격, 다번 물건의 설치 의도, 라번 거래 당사자의 관계요.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가 뭘 말하느냐?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동산이 있죠. 동산은 한마디로 이동성입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분필 또는 요 지우개 모두가 이동성이죠. 동산입니다. 자, 옆에 화분이 있죠. TV가 있잖아요. 또는 뭐 책걸상, PC 모두가 움직이니까 뭐가 되죠? 동산입니다. 동산은 움직이니까 이동성이니까 동산은 결코 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처럼 동산도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대요. 동산도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정착물로 보자. 얘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동산이 건물에 손상을 주면서 설치합니다. 또는 제거합니다. 건물에 손상을 주면서 설치, 제거하게 되면 정착물로 인정하자.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희 강의실 중간에 냉풍기와 온풍기가 보이잖아요. 쟤는요, 들고 다른 방향으로 옮기면 됩니다. 모두가 동산입니다. 뭐지? 이동성. 그런데 요즘 짓는 건물이 있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요즘 아파트는요, 천정에 뭐가 있죠?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천정에 에어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은요, 건물의 천장에 부착을 시켜서 고정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계속적 고정입니다. 그래서 천장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요, 바로 동산이라도 계속적 고정이니까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이런 예도 있죠. 자, 제가 뭘 그랬죠? 수도꼭지죠, 수도꼭지. 얘는 동산이다, 정착물이다? 당연히 동산입니다. 자, 점포 가서 수도꼭지 하나 주세요. 호주머니 담으면 되잖아요. 이동성 동산입니다. 얘를 주택을 지어서 어떻게 설치하죠? 주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손상을 주고 부착을 시키잖아요. 이러면 계속적 고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설치할 때 설치된 수도꼭지는요, 역시 손상을 주고 설치했기 때문에 계속적 고정이다,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의 설치 의도예요. 동산이더라도 그 물건의 설치 의도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대요.
이런 경우는 동산이더라도 얼마든지 정착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 스토브. 가스레인지예요. 가스레인지도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일반 주택에 설치했어요. 다음에 임대주택에 설치를 했어요. 각각 달라집니다. 일반 주택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는요. 자, 여러분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집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는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갈 때 가져갑니까? 두고 갑니까? 당연히 가져가지. 가져가니까 뭐지? 이동성. 이건 동산입니다. 당연히 동산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했대요. 많이 보시죠? 이렇게 원룸 건물을 지어서 자, 신축 원룸 짓게 되면 큼직한 현수막 보시잖아요. 뭘 많이 봅니까? 풀 옵션. 자, 저희 원룸에 오게 되면 최고급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었고 또는 최고급 벽걸이 TV라든지 세탁기부터 해서 전부 다 설치되었잖아요.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이 세대를 살다가 이사가게 되면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계속적 고정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다? 임대가 잘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설치된 이런 것들은 동산이 아니라 뭘로 보자? 정착물로 보자. 임대가 잘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 번째, 물건의 성격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동산이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대요.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더라. 주로 주문해서 제작이 된 경우인데 주문했더라. 이러면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집에 있는 책걸상이 있죠. 애들 책걸상. 얘는요, 들었다가 딴 방에 옮겨버리면 동산입니다. 당연히 책걸상은 동산이다. 이동성. 그러나 책걸상이더라고 하더라도 교회 대강당에 설치된 책걸상은 교회만 어울리잖아요. 다른 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된 교회 책걸상은 교회라는 용도에만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딴 데 옮기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예요. 자, 거래 당사자의 관계는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두 가지가 돼요.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가 나와요. 필기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정착물과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입니다.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되면 사자와 팔자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봐요. 자, 예를 들면 신축 건물을 지어요. 누가? 건물주가, 임대인이. 건물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건물에다가 따로 선반, 진열대 이런 것들을 선반, 진열대를 설치합니다. 이거 뭐죠?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이잖아요. 임대인이 설치한 것들은 임차인들이 마음대로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당연히 얘는요 계속적 고정이 되고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정착물이다.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자 예를 들면 1층에 세대를 와서 여기다가 인테리어 하죠. 선반 진열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요 전부 다 싹 치워야 됩니다. 철거.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싹 치워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다. 얘는 꼭 기억합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치워져야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 따라서 정착물이 아니다. 빈출입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와요. 이것의 논점은 뭐냐? 얘는 참고로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얘가 설명이 빠져 있거든요.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지?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대요.
불분명하대. 불분명하다면 둘 중에서 매수인의 것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로 드라마 보시면 모 재벌집 아들이다 막 그런 소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게 되면 대저택이 막 으리랍니다. 너무 호화주택입니다. 정말 좋아요. 주택이. 집이 멋지죠. 집도 멋질 뿐만 아니라 따로 연못도 있어요. 아주 고급 정원수죠. 나무도 심어놨고 또 군데군데 이쁘장한 정원석 돌이 있죠. 집이 참 이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가 뭐죠? 정착물. 정착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구 건지 몰라. 불분명하다면 당연히 사고 팔 때 매수인의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나무가요. 가장 비싸다고는 적송. 그 유명한 적송 소나무입니다. 이거 5천만 원 1억씩 하거든요. 너무 비싸요. 또는 이 정원석이 너무 비싸. 하나에 막 억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팔 때 매도인이 미리 얘는 어떻게 해? 비싼 거 내가 아끼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약. 특약에 딱 적어서 이런 것들은 재배한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매도인 것이 되는 것이고 특약이 없다면요 전부 누구로 본다? 매수인의 것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면 매수인의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자, 지금 네 가지 흐름이 모두가 미국 쪽 이론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 고정이 되는 수가 있다면 동산도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 목차 4개 봤죠? 가압은 부착 방법, 나압은 물건의 성격, 다압은 설치 의도, 라압은 거래 당사자 관계. 가장 중요한 것, 라압은이죠. 거래 당사자의 관계는 세 번째 줄을 밑줄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진열대나 선반과 같은 임차자의 정착물은 동산 밑줄,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빈출, 자주 나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광의로 넘어가죠. 광의. 광의 부동산은 밑줄합니다. 협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 밑줄. 자, 계속 교재 보면서 밑줄 먼저 해버릴게요. 기업번 의를 보시면 준부동산은 밑줄합니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밑줄.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괄호 있죠. 예를 들면 예를 모두 밑줄하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20톤 이상의 선박, 그리고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업건, 광업건. 다음에 니은번 특징 보시면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감정평가 밑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저당권 밑줄. 다음에 중개의 대상이 된다. 중개 밑줄. 자, 체크했는데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강의 노트 보시면 설명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제 카페에서 강의 노트 보시면 딱 한 장입니다. 강의 노트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앞면, 뒷면 딱 한 장이니까 지금 필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가끔 군데군데 네모가 몇 개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자, 광의를 보겠는데요. 자, 협의는 앞에서 봤죠. 민법상 부동산. 광의는요, 앞에서 봤던 협의에다가 플러스 네모되어 있잖아요. 얘가 뭐지? 준부동산. 자, 준부동산은 똑같은 말로 의제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준자가 붙게 되면 준자가 붙게 되면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된대요. 부동산처럼 취급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1번, 2번, 3번 다 메모되어 있죠. 첫 번째. 예를 들면 자동차. 한자만 써 있죠. 중기되어 있죠. 건설기계 또는 중기. 선박, 항공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또는 임모.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 이런 정도 메모가 됐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그러면 이것은요, 두 번째. 부동산은 아닌데 다들 움직이잖아요. 아닌 것들이 부동산처럼 등기 또는 등록이죠.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그 실익이 뭐냐? 결국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데요. 자, 감정평가가 지난 기초과정에서 뭐라고 공부했죠? 감정평가는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 관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부동산처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대요. 이런 모두가 평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부동산처럼 보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예.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개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중개 대상이다, 중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중개법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게시판 보니까 우리 윤 교수님이죠. 중개법 교수님이 아주 뜨거운 반응이더라고요. 아주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법 처음 공부하시면 중개의 대상으로 공부합니다. 공부하게 되면 중개 대상도 첫 시간 따로 공부하겠는데요. 이때 아마 이렇게 암기하셨을 거예요. 중개의 대상은 토, 건, 입, 광, 공이다. 얘가 중개 대상인데요. 토건, 입, 광, 공. 뭐냐? 토건, 토지와 건물이죠. 얘가 뭡니까? 토지와 건물이네. 어떤 부동산? 협의. 협의. 여기까지가 뭐지? 협의. 다음에 임목, 광산, 공장. 입광공은요. 임목, 광산, 공장.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학교 가시면 중개를 할 수 있다. 어디까지? 임목, 광산, 공장, 입광공. 얘는요. 중개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빠졌잖아. 그래 중개는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중개 대상은 못 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요. 일부만, 입광공, 일부만 중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협의하고 광이 일부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중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이 이거 합쳐서 여기까지가 바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여기까지가 법률적 개념입니다. 예. 다음에 교재 볼까요?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은요. 좀 앞 페이지 보시면 돼요. 16페이지입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개념은 항목이 5개 나오죠. 다 필요 없고요. 절대 내용 읽어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목만, 단어만 밑줄합니다. 1번 자산 밑줄, 2번 자본 밑줄, 3번 생산요소 밑줄, 4번 소비재 밑줄, 5번 상품 밑줄. 끝. 단어만 떠올리자. 예. 왜? 단어만 출제되니까요. 따라서 경제적 개념은 자산 또는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단어만 떠올리자. 우리 시험은요, 요 종류만 묻습니다. 일단 단어만 떠올리시고요. 다음에 우리 책을 보시면 앞 페이지 볼까요? 15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1번 기술적 개념. 얘도요. 제목만 떠올리자. 단어 4개 있죠. 자, 한 장 넘기세요. 1번 자연 밑줄, 2번 공간 밑줄, 3번 위치 밑줄, 4번 환경 밑줄. 끝.
자, 구분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종류만 묻습니다. 한눈에 파악하자. 자, 먼저 경제적 개념은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한눈에 딱 보니까 공통점이 보이죠. 한마디로 보니까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래서 한눈에 확 들어갑니다. 시어자가 들어가면 경제적 개념입니다. 나머지는요, 시어자가 없잖아요. 없더라. 한눈에 구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 경제적 개념 종류 얘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공장재단, 시어자가 없잖아요. 출시되었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환경 없잖아요. 시어자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눈에 비교 되시겠죠. 법률적 개념, 협의와 광의. 협의는 민법상 부동산. 경제적 개념은 주로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기술적 개념은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개념은 크게 세 가지예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추가로 요 세 개를 묶어주세요. 자, 묶어서 보게 되면 다 합쳐서 얘가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학에서는요, 부동산 하게 되면 이걸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 학에서는 자, 세 가지를 모두 합쳤다. 다시 본다면 법률적 개념, 두 번째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합치니까 법경기. 합친 거예요. 무슨 경기? 법경기. 그래서 법경기가 모두 포함된 것이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눈에 보이잖아요. 아, 민법에서는 뭘로 보더라? 협의만. 협의의 부동산, 토지하고 정착물이더라. 여기까지가 뭐지? 민법. 민법상 개념입니다. 학교로는요, 전부 다가 돼, 전부 다. 법 경기가 모두 포함된 어떤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개념은 분명히 잡으세요. 민법과 학교는 다르다. 민법은 뭐지? 토지와 정착물만. 학교로는요, 법 경기가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1년 공부 시큰하고요. 따나간 가서 물어봅니다. 부동산 묻게 되면요. 자꾸 물으니까 토지와 정착물 가는 거야. 엉터리 공부한 거예요. 얘는 뭐지? 민법. 민법 시간은 뭐라고 했죠? 토지와 정착물이고 학교는 뭐였지? 법 경계가 다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가장 좁게 보잖아. 가장 협의로 좁게 보는 것이고 학교로는요.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장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하고 학교로는요.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협의, 토지와 정착물. 학교는 뭐지? 법경기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첫 시간에 개념을 못 잡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민법과 학교는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념하게 되면 교재는요, 이걸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학교는 전부 다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까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념이 되고, 그럼 다시 19페이지 봅니다. 19페이지. 자,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요. 맨 밑에 박스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단어가 비슷비슷합니다. 세 가지를 비교하자. 세 가지 비교합니다. 역시 강의노트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다음에 복합부동산.
다음에 복합 건물이다. 자, 세 가지의 공통점은 복합자가 들어가더라. 복합자가.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공부했죠? 요거. 법경기. 따라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전부 다 포함된 학교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가장 넓게 본다고 했잖아요. 이미 공부했고요.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 땡땡 토지 더하기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었다. 제가 학교론 수업하면서요. 앞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이런 그림하고요. 또 이런 그림을 많이 비교합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맨땅. 얘를 낮이라고 불러요. 낮이. 그러면 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와 건물이 합쳐졌지 뭐지? 요거. 복합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얘가 바로 복합부동산. 그럼 이제 요 땅은 무슨 땅이죠? 건물이 있는 땅이잖아.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가 돼요. 그래서 맨땅, 낮이. 복합부동산의 토지, 건부지입니다. 이때 자, 강의 노트는 화살표에서 괄호평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해하자. 얘를 공부하자. 왜? 출시되고 있으니까.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럼 여기다 뭘 넣을까? 다시 그림 봅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서 우리 집 생각하세요. 우리 집이 있는데 땅 위에, 토지 위에 단독주택이 있어. 단독주택. 그러면 토지 가격 3억이다. 건물 가격 2억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합해서 얼마? 5억이잖아. 5억. 맞냐? 여러분이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판다고 가정합니다. 생활정보지에. 팔려고 내놨어요. 그러면 자, 이걸 복합해서 팔게 되면 토지 따로 3억 팔고 건물 따로 2억 팔고 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같이 팝니까? 같이 팔지. 왜? 두 가지는요. 뗄 수가 없잖아요. 같이 팝니다. 같이 파니까 뭐지? 일괄평가입니다. 따라서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평가가 아니고 즉 개별 평가가 아니고 어떻게 한꺼번에 일괄평가를 한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의 평가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적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복합건물은 뭐지? 복합건물.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자? 요거 두상만 집어넣자. 두상 복합건물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4층 건물이 있는데요. 이 4층 건물이 사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꼬마 빌딩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꼬마 빌딩. 그래서 요새 꼬마 빌딩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직장인이나 초등학생의 로망이죠. 예. 그래서 조물주에 뭐라고 하더라? 건물주. 이제 애들도 건물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기 되게 주상복합 건물 보게 되면 주상복합 건물이니까 1층은 뭐지? 상가로 임대하고 상가로 임대하고 2층은 원룸, 투룸, 주거용이죠. 투룸, 주거용. 4층은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더라 하니까 도 주거용. 하니까 뭐지? 주상복합 건물. 다른 말로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얘가 뭐지? 복합 건물. 용도가 주상이 복합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요, 주거용과 상업용은 서로 뭐지?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 1층하고 4층을 가격을 똑같이 평가하면 엉터리입니다. 똑같이 평가하면 뭐지? 일괄평가가 되겠지. 이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뭐지? 용도가 다르니까 상업용 따로, 주거용 따로. 그래, 용도가 다르니까 가치가 달라집니다. 용도가 다른 만큼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또 괄호평가. 또 쓰자. 가치가 다르니까 용도가 다르니까 따로 구분해서 평가하자. 용도가 다르면 가치가 달라진다. 가치가 다르면 따로 구분 평가하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세 가지가 뭔지 개념도 정리했고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책을 보시면요. 19페이지를 보시면서 각각 세 가지 단어의 차이점을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니까요.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있죠. 요 지문 자료. 따로 이제 앞에 이제 출력하시면 돼요. 문제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문제. 오늘 공부했던 거, 문제가 총 1번부터 14번까지 14문제인데요. 기출문제도 있고 지문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이걸 다 제가 풀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규, 시간에 모자랄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복습 겸 꼭 필요한 거 공부했으니까 참고로 이제 복습 겸 내가 몇 문제 풀어드리고 그러면 맨 뒤에 보시면 이 해설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보고 해설 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혼자서 공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7번 지문부 7번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요거 나왔죠. 구분 기준. 구분 기준은 물건의 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당사자 관계를 들 수 있다. 이상하네요. 물건의 부착 방법, 다음에 설치 의도. 그런데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얘가 아니지. 틀렸습니다. 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다. 자, 경제적 가치가 크다, 대, 작다, 소. 이것은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값어치가 크면 부동산이고 작으면 동산이다.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동산도 얼마든지 가치 클 수 있거든요. 동산하게 되면요. 다이아 반지 보세요. 자, 아주 이 수십 킬로 나가는 큰 비싼 다이아 반지는 반지 하나가 몇십억 하거든요. 얼마든지 동산도 가치 클 수 있잖아요. 또 가치가 작으니까 동산이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가치가 작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되게 땅 하면 보통 가치가 크잖아요. 한 평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저기 그 남해안에 그 진도 들어보 진도. 진도 밑에 옥도라는 무인도가 있어요. 요 땅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싼 땅이거든요. 공시지가가. 그래서 이 무인도, 옥도 이 땅은요, 한 2, 3천만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0원도 아니에요. 그래, 땅, 1제곱미터가 쉽게 말하면 1,000원도 안 해요. 시역광보다 못해요. 얼마나 값어치가 적습니까? 값어치가 적어도 땅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크니까 부동산, 작으니까 동산,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대 말입니다. 이 문장은 틀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뒤에 건 맞죠? 그래서 앞에 게 틀렸으니까 X 문장입니다. 자,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자 13번, 14번 볼게요. 기출문제네요. 14번 먼저 보세요. 14번.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언제 출제? 33회. 작년에 나왔잖아요. 하늘에 보이죠? 정착물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정답 3번. 가시 중에 수목이다. 답이 바로 보여버리잖아요. 그래서 3번. 가시 중에 수목은 일시적이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바로 답이 나오고요. 3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 뭐지? 시효자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하늘에 보이죠? 정답 4번이죠. 환경. 그래서 상품, 자본, 자산, 소비재 모두가 경제적 개념이고 환경, 얘는요. 어디에 속한다?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기출문제랑 지문 확인했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개념 끝났으니까 부동산 분류로 다음 시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